안녕하세요. 여기 뉴스에 보면 지금 위기 맞는데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왜 못 되냐? 첫 번째, 지금의 정부가 경제를 정말 엄중히 냉정하게 쳐다보고 대응해서 나아지게 만들 의지가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그냥 이미 대통령이 된 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생각이 없죠. 칼퇴근하고 그냥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한 표현이 맞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정말 성심성의껏 미친듯이 일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빵 싸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고 좀 더 엄중하게 현실을 내다보고 좀 더 공부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요직에 앉혀가지고 내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위기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더 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위기를 맞아야 이번 기회에 싹 뒤집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몰라가는 사람 생기고 뭐 비투해가지고 주식에서 말아먹는 사람 뛰어내리고 아니면 하청민 노동자 되거나 뭐 그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집도 연끌하라고 시켜가지고 연끌해서 대거 이제 망가뜨려 놨잖아요. 물론 그건 뭐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작자들이 그들이 만든 거죠. 그들이 이제 저기 이제 2030들 뭐 모르는 2030들 이제 걸려들라고 이제 전자금 대출을 비싸게 해주고 또 저금리로 팍팍팍 이제 여건을 만들어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는 경제성장을 4% 만들었다고 되게 대단하고 뭐 성군이니 뭐 세종대왕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하면서 나갔죠. 부동산 정책을 무려 27번인지 28번인지 했지만 그냥 사실상 부동산 거품 덩어리를 만든 원흉이잖아요. 원흉. 최악의 대통령이죠. 부동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앞전에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저기 뭐 세계적인 뭐 국가 유동성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어쩔 수 없었다는 등 이런저런 개소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알아요. 부동산 정책 개판 쳐가지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정권 빼앗겠다라는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원한이 하늘을 치솟는 거 알고 있어요. 알면서 넝구렁이처럼 저러는 거죠.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는데 참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대안도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누가 있었겠습니까? 뭐 지나가 보니까 드는 생각이지만 참 운이 없었던 거죠. 뭐 게다가 더 운이 없는 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을 만났다라는 거죠.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갑자기 검찰총장 하다가 갑자기 떠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참 보수 쪽에서 내세울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허수아비라고 생각해가지고 내세우긴 했는데 너무 개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위기, 정치위기, 온갖 위기들이 싸그리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통령이 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는 건 대한민국 역대 최초죠. 믿기 어려운 얘기죠. 멀쩡한 청와대 나가겠다라고 떠들어댈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암울하고 더 우울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이미 임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연착륙시킬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더 암울하고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아마 많이 벌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저러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라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뭐 나아질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2004년, 2005년에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죠. 그래서 그때 고소득 전문직들이 대거 많이 파산했습니다. 러시아도 파산했었고요. 뭐 당시에 동대문하고 명동 등의 상가 사기도 엄청났습니다. 퇴직 공무원들 상대로 한 분양 사기가 넘쳤었죠. 끔찍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뿐인 거죠. 카드 대란 때 신용불량자가 38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카드 대란 등 난리도 아니었죠. 지금은 20년 만에 격변기가 다시 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겠습니까? 뭐 또 엄청난 펌프질과 조작과 허위가 넘쳐나겠죠. 2003년에서 2005년에 기억해보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가 1억대였죠. 코리아 펀드, 주가 버블, 카드 대란 등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 코리아 열풍, 흥분, 열기, 거품들이 많았죠. 매일 부자가 탄생한다는 말로 사람들이 욕을 넣겠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아서 몇 억을 받았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랬지만 실제로는 연쇄 파산이 넘쳐났었죠. 김대중 정부 때 온갖 비리와 조작과 사기판이 넘쳐났었습니다. 기업인들은 부자가 되고 의사와 전문직들이 몰락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도 비슷하죠. 벤처기업 사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서민들에게 최악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3~4배 올라서 서민들에게 온갖 절망감을 가져다 줬죠. 그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전세 사기범 하나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개판이었는데 그것도 방치하고 내버려뒀어요. 전세자금 대출 미친듯이 해주고 그걸로 거품 다 일으켰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처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했나 싶은 거죠. 뭐 했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영화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뇌물 받는 나라의 큰 돈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부패했던 사람들이 전부 족벌이 됐죠. 완벽하게 새로운 재벌 양반들이 탄생했죠. 부패 끝판왕들이 그때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번 경제위기 때도 많은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하겠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 카드 다단계 물가 폭등 등으로 서민들의 자살이 엄청났습니다. 농어촌 서민들이 대거 몰락했죠. 족벌가이스들은 중소기업들 다 쓸어가지고 다 가져가면서 다 이제 독점해가지고 또 대기업들만 잘 먹고 잘 살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도 위기가 생기면 중소업체들, 힘없는 업체들 많이 무너지고 대기업들 재벌 족벌가들은 아마 적은 돈으로 쓰러도 않겠죠. 그러려고 지금 정부가 일부러 수작을 부리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위기에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말들로 떠넘기려는 거죠. 참 슬프고 암담한 시기죠. 또 이전 정부 때 온갖 거품 다 만들어가지고 쓸 돈 다 써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끔 만들어놨죠. 지금은 부동산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정부에 재정도 없어가지고 쓸 카드도 없죠. 사면초가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와 마찬가지인 거품과 막장이 재현되었습니다. 갈등과 온갖 추악한 일들만 넘쳐났었죠. 그리고 이제 정부를 넘겨줬죠. 이번 정부가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정부라서 더 암담하기도 한데 이전 정부에서 너무 개판으로 넘겨준 것들 때문에 더 이제 희망과 기대가 없죠. 사람들이 점점 더 IMF 때하고 비슷하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맞는데 극복할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2.5%죠. 미국이 연말 되면 4.25가 된답니다. 감당이 됩니까? 감당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성장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절대로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는데 무역수지가 적자인 게 너무 심각하죠. 지금 현재 유가도 감당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도 감당 안 되고요. 원달러 환율도 좀 지나면 1,400원 넘어갈 거다는 얘기들도 많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합니다. 무역수지 적자, 금리 물가 올라가고 이런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최악을 염두에 두면서 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괜찮지 못하다라는 거죠. 가계부채가 GDP 대비 110%, 120%인 거고 이래저래 정부 부채나 기업 부채나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물가가 내년에 3% 이내까지 떨어진다? 아이고 기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후년 전부 다 고물가로 아마 신음할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1997년 IMF 그리고 2008년 리만하고 비교할 수 없답니다. 아마 지금 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비한다라는 건 국민 개개인들은 다름 아닌
오직 직업을 지키는 것, 생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